네, 빠르지만 정확하게 한 주의 시장 동향 알아보는 윤 선생 ETF 교실의 윤재용 선임입니다. 오늘도 주간 ETF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제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특징 ETF, 에너지 산업, 금리 전략, 그리고 한국 인터넷 세 가지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 에너지 산업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유가가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어떤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감산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유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 산업 관련된 에너지 산업 관련된 ETF들 역시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그 왼쪽 차트에 이 하단에 깔려 있는 이 검정색 선이 원유 ETF인 티커로는 USO ETF입니다.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에너지 관련된 산업 ETF들 좀 굉장히 세분화돼서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특별히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장비 서비스 그리고 원유 서비스 관련된 ETF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 차트는 원유 선물과 함께 이 원유 ETF들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티커로는 이제 USO 그리고 USL 티커를 가진 이 두 가지 ETF인데 이 운용 방식에 따라서 수익률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자, 먼저 이 USO 티커를 가진 ETF는 근월물을 중심으로 E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 근월물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USL 티커를 가진 ETF는 12개월, 12개의 월물을 거의 균등하게 보유를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유가가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할 때 USO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USL은 좀 상대적으로 좀 둔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유에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콘텐고라든가 이런 롤오버 비용을 감안하고서라도 좀 시장의 어떤 유가 움직임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USO 그리고 나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 낮게 가져가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USL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 바로 이제 금리 전략 ETF인데요. 요거는 이제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금리가 다시금 10%를 재차 돌파를 했죠. 금리가 이제 10%를 돌파를 했고요. 대신에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2년물이 10년물보다 높은 상태고요. 이 역전폭은 좀 빠르게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단기 금리가 확대될 때 수혜를 보는 ETF, 티커로는 이제 IRVH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이 역시도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외에도 PPX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해당 ETF는 이 장기 금리가 상승할 때 수혜를 보는 구조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가장 녹색으로 나와 있는 이 금리 해지형 ETF가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버스물들이랑 거의 채권 인버스물들이랑 동일하게 움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변동성 끌림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 ETF입니다. 한국 인터넷 ETF고요. 지금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한국 인터넷 ETF 편입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그리고 더존비존 이런 종목들이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ETF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왼쪽 차트는 이제 최근 1년 차트죠. 최근 1년 보시게 되면 코스피 200 대비해서도 굉장히 안 좋고 절대적으로도 최근 한동안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어떤 바닥에서 좀 올라온다는 측면에서 좀 하나의 꼭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뒤이어서 바로 이 주요 지표 그리고 유형별 수익률 동향 바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주요 지표 첫 번째로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4%를 또다시 재차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차트상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미국 국채 10년물이고요. 역시나 이제 4%를 다시 돌파를 하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서는 역시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주식 특히나 이 성장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미국 국채 장기물 ETF 티커로는 TLT ETF 역시 직전 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보고서 역시도 거의 금리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연이어서 또 주제 넘어가면 일본 국채 10년물입니다. 이번엔 일본에서 이 YCC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단을 열어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튀었죠. 역시나 이제 일본 국채 금리도 이제 튀는 모습 여기 지금 주황색소로 나타나 있는 일본 국채 금리가 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 일본 은행주가 일본 토픽스 대비해서 상대 성과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대적 어떤 수익성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일본 은행주 역시도 상대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 짚어보면서 지표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주요 대표 지수별 그리고 이제 주요 지수별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대표 지수 동향입니다. 차트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요. 우선 이 미국 국채 금리가 4%를 재차 돌파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머징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이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스닥 100 ETF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았고요. 자, 바로 이제 미국 섹터로 바로 또 넘어가 보면 역시나 이 기술 섹터 ETF들이 좀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 섹터 ETF인 티커로는 이제 XLK ETF가 있죠. 좀 화면에서 좀 바로 보시면 지금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3.8% 하락을 보였고 이외에도 이제 에너지 섹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이죠. 채권 시장 역시도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미국 국채 장기물, 아까 말씀드렸던 TLT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부진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좀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머징 채권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머징에서 발행된 USD, 미국 달러로 발행된 채권 ETF인 EMB ETF가 1.5% 정도 하락을 했고, 이외에는 이제 이머징 로컬, 해당 통화로 발행된 채권이 좀 더 안 좋았습니다. 2.2%.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이 투자 등급 회사채 ETF인 LQD, 티커를 가진 ETF가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 시장 동향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이제 한 주 시장, ETF 시장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이렇게 키워드를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그리고 일본 국채 10년물 뿐만 아니라 또 국내도 그렇고 좀 전반적인 국채들이 좀 뛰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가 계시는 이 미국 국채 장기물이라든가 이 채권 특히나 이 장기물을 중심으로 굉장히 부진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좀 당분간은 금리 위주로 금리들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주 ETF 시장 동향 좀 살펴봤고요. 금리 좀 한동안 좀 잘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윤선생 ETF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